네, 안녕하십니까. 일주일이 또 지났네요. 아,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그렇다 보니 제 옷차림이 조금 위에 입어야 될 옷도 벗고 또 이렇게 마른 몸이지만 반소매를 입고 수업을 하게 됐습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전번 시간에 우리가 한 내용은 시제편을 학습을 했는데요. 시제 중에서도 단순 시제와 현재 완료, 즉 완료 시제 중에서 현재 완료 시제를 했습니다. 단순 시제는 단순하게 시제를 기계적으로 3등분해서 지나간 과거의 시점, 또 현재의 시점, 그리고 앞으로 오지 않은, 앞으로 오게 될 그런 미래의 시점, 이렇게 해서 과거, 현재, 미래에서 단순 과거, 단순 현재, 단순 미래 이렇게 해서 나타내는 방식으로서 우리나라 말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큰 혼돈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다만 특수용법으로서 단순히 현재는 반복적인 상황에 많이 활용이 된다. 예를 들면 어떤 물리적인 법칙이나 물리적이지 않다 할지라도 생활상에 반복되는 어떤 습관, 이런 것에 많이 사용을 한다. 그런 점 좀 유념을 해주기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완료 시제는 우리나라 말에 딱 맞아떨어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완료 시제에서 많이 혼돈을 겪었던 것은 제 경험입니다. 따라서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더러 그런 학생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완료는 시제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 중에서도 들어가는 부분에서 현재 완료부터 했는데요. 크게 보아서 완료 시제는 경험의 용법, 그 다음에 완료의 용법, 그 다음에 계속의 용법, 이렇게 세 가지, 물론 하나 더 있기도 합니다만 많이 쓰이지 않는 결과 용법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설명해서 뺐습니다. 세 개만 대표적으로 다루었죠. 해석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말로 계속 쭉 뭐뭐 해오고 있다라고 해석을 한다거나, 혹은 뭐뭐 다 했다라고 해석을 한다거나, 마지막으로 뭐뭐 해본 적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세 가지 방식, 즉 계속, 완료, 경험, 이 세 가지 대표적인 방식으로서 해석되며 우리나라 말로는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것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 번 더 전번 시간에 한글 상기해 보면은요, 교재에 125쪽을 우리가 학습을 했었죠. 완료 시제하면서 교재 페이지 125쪽에 그게 보면 완료 시제를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완료 시제는 형식으로는 have나 has plus pp라는 형태를 띄면서 하면서 설명을 하면서요. 125쪽에 그 문법 설명 1번 제목에 파란색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과거로부터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설명이. 과거로부터 계속되는 상황, 이런 설명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해석할 때 쭉 뭐 해왔다, 또는 또 과거의 일이 막 끝난 경우, 끝난 상황, 이런 설명이 있었고, 또 과거의 경험적 일, 이렇게 하면서 쭉 뭐뭐 해 왔다라는 식으로 해석하는 현재 완료의 계속적 용법하고, 막 다 했다라고 하는 현재 완료의 완료적 용법하고, 뭐 해본 적이 있다라고 하는 경험적 용법, 이렇게
법칙에서 지금 이 교재에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묘한 일이죠. 과거로부터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계속되는 상황. 과거의 일이 어쩌고 막 끝난 상황. 과거에 있었던 뭐 일의 경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이 제가 처음에 영어를 배울 때 참 곤란스러웠던 것은 설명은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의 문법적 이름이 뭐냐 하면 문법적 이름이 현재 완료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리고 해석으로 볼 때도요. 그죠? 우리나라 말로 해서 하면 꼭 과거식이 되잖아요. 즉 대술정법은 뭐뭐해 뭐뭐해 왔다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말에 쌍시 없으면 과거 아닙니까? 그죠? 또 막 끊는 상황이면 뭐뭐 다 했다 한다가 아니고 그죠? 했다 뭐뭐 해본 적이 있다 이러니까 좀 이거 과거의 일이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혼돈이 온 거죠. 문법적 이름은 현재 완료라고 지어 넣었으면서 해석하는 방식은 뭐 왔다니 했다니 해서 마치 뭐죠? 우리 단순 과거에 과거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으니 이게 뭐냐 대체 이렇게 많이 궁금해서 했었습니다. 자, 접시 안에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죠?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해석하는 방식은 외워둬야 된다 이랬습니다. 그죠? 뭐뭐 해왔다 라고 have plus pp 이런 모양이 나오면 이건 다 놔두고라도 해석할 때 뭐뭐 해왔다 라고 해석을 해라. 그래서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대안두 번째로 뭐뭐 했다라고 해석해라. 막 이거 현재 완료 이런 불적인 이름 일단 발목이 잡히지 말고 뭐 have plus pp 형태가 나오면 동사 형태가 나오면 이 1번도 2번도 지금 넌센스다 문장을 맥락을 해석해 보면 그러면 뭐 한 적이 있다 이렇게 해석이 맞으면 이걸 해라 이렇게 세 개의 방식이 있으니까 차례차례 넣어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단 그건 잊지 말아야 돼요. 그죠? 딴 이름적인 어떤 개념적인 설명이나 논리적인 해명은 놔두고라도 자 그래서 일단 해석은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졸업할 때까지는 이렇게 해석은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현재 완료다, have plus pp 현재 완료다라고 제가 외운 것이죠. 외울 때는 이 동사, have 동사가 현재형이니까 현재고 뒤에 pp는 과거 모양을 띠잖아요, 보통 그죠? 규칙 동사할 때 ed 붙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분사할 때 과거 분사다 해서 ed 붙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그냥 형태상으로 이름을 연결시켜서 외웠어요. have는 동사 have 현재형이니까 have 현재고 pp는 보통 과거 모양을 지녔으니까 그죠? 현재 완료된 일이다. 그래서 관제 완료 이렇게 외우고 그 다음에 해석은 무조건 세 개를 해서 이렇게 했는 것이지 이것도 외웠지 이게 뭔 의미를 가지는지를 잘 몰랐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이 이것으로서 강의를 하고 학생들한테 조금 더 납득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전공자 입장이 아니라면 여기까지 하셔도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디까지요? have plus pp 이것을 해석을 할 때 요렇게 세 가지 방식으로 해석을 한다. 여기까지. 그러면 이것이 현재 완료다. 이름은 어떻게 외우느냐? have plus pp에서 have가 현재이니까 have 동사 현재이니까 현재하고 pp는 보통 과거 분사는 규칙으로 ed로 끝나잖아요. 그럼 ed라는 것은 완료된 것이다. 그죠? 과거 형태니까. 그러면 여기 붙여서 현재 완료 이렇게 외워주면 됩니다. 외워주면 됩니다. 예. 여기서 말하는 교재에서 125쪽에 말하고 있는 이 현재 개수정법은 그 의미가 과거로부터 쭉 계속되는 상황이다. 완료용법은 과거의 일이 막 끝난 상황이다. 다음 경우는 좀 과거에 있었던 일의 경우입니다. 이것까지 연결을 해서 개념적으로 확실히 체득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고 오히려 혼란이 올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과거 완료를 학습을 하게 되면 이게 조금 더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한번 마무리 지으면서 다시 현재 완료로 와서 이게 뭘 뜻하는지 한번 한 50% 정도 이해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저번 시간에 현재 완료를 했으니까 현재 완료에서 이런 걸 배웠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재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자, 오늘 배우게 될 과거 완료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해 볼까요? 자, 페이지는 126쪽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현재 완료였습니다. 그죠? have 플러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오늘은 과거 완료를 하는데요. 페이지 126쪽. 자, 과거 완료의 동사의 형태는 현재 완료와 비슷합니다. 자, 현재 완료가 이런 모양이었죠. have나 인칭에 따라 has 붙죠. 잠시 나와서 돼. 플러스 pp 이런 모양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규칙일 때 일이고 불규칙일 때는 다양한 모양이고. 요게 무엇이라고요? 예, 요게 현재 완료죠. 저번 시간에 배웠는 현재 완료입니다. 자, 그러면 방금 제가 외우는 방식을 말했죠. 그죠? 현재, 요게 뭐 have 동사의 현재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공부해야 될 과거 완료 형태는 무엇이겠느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추론할 수 있죠. 단순 시제에서 현재형이 있고 과거형이 미래형이 있었죠. 그렇듯이 그것만 가지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요게 현재형이니까 have 현재 완료 붙였다면 과거 완료할 때 완료라는 것은 이름이 동일하잖아요. 그럼 요건 그대로 내려와야 되죠. pp. 자, 요 이름이 바뀌었죠. 그죠? 과거 완료니까 요걸 어떤 식으로 바꾸면 되겠어요? 그렇죠? 예. have의 과거형인 had를 쓰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외우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과거 완료, 오늘 배우게 될 과거 완료의 형태는 이렇다. 뭐 had 플러스 pp다. 이렇게 됩니다. had 플러스 pp다. 자, 그럼 과거 완료는 현재 완료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는지 배웠죠. 그럼 과거 완료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교재에서 없는 혹은 어느 문법 책에도 없는 좀 한 가지 우회적인 방식으로서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것은 어떤 문법 책에도 없는 어떤 의미에서는 정식적인 문법 설명 방식은 아닙니다. 다만 편의상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한 그 간접적인 방식이고 정통적인 방식은 절대 아닙니다. 자, 그러면요. 자, 현재 완료에서 have 플러스 pp 현재 완료에서 해석하는 방식이 첫 번째 뭐였습니까? 계속적으로 해석할 때 쭉 뭐뭐해 왔다 이렇게 해석했죠. 그죠? 자, 그런데 현재 완료가 쭉 뭐뭐해 왔다라고 했으면 과거 완료는 어쨌든 해석 방식이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현재 완료가 아니고 과거 완료니까. 따라서 여기서 제가 조금 편법을 사용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어법에는 표준말 어법에서는 틀리지만은 그래서 쭉 뭐뭐해 하고 여기다가 제가 뭘 써넣겠냐면 왔었다라고 한번 넣어볼게요. 이것은 정식적인 설명이 아닙니다. 진짜 설명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간 단계입니다. 자, 그 다음에 현재 완료적 용법에서 그죠? 막 뭐뭐 다 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했잖아요. 그죠? 여기서도 좀 편법을 쓰겠습니다. 했다 사이에 여기도 을 넣겠습니다. 그래서 했었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현재 완료는 쭉 뭐뭐 해 왔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접근을 한다면 과거 완료는 해석이 어떻게 달라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쭉 뭐뭐 해 왔었다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보자. 또 현재 완료의 완료적 용법은 막 다 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막 다
했었다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보자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면 뭐 당연히 그죠? 과거의 경험을 나타내는 경험적 용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래 경험적은 이랬죠. 과거에 뭐뭐 해 본 적이 있다. 우리가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본 적이 있었다. 이렇게 한번 해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이래놓고 보면 느낌이 어떻습니까? 저도 초등학교 때 그 선생님이 일기를 이렇게 써내라. 늘 이제 숙제검사 맡았는데요. 그럼 나도 모르게 어떻게 나도 모르게 썼냐 하면, 너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숙제를 막 밀려서 쓰이지 않습니까? 방학 숙제. 그러면, 개학하기 전에, 그죠? 한 일주일 전에 막 밀려 쓰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어제 일기를 쓰고 하다가 미루어서 막 기억이 나던 일을 갖다가 막 이렇게 날짜별로 이렇게 해서 3일 전에는 뭐 했었지 막 하면서 막 치워나갑니다. 그렇게 하다가 나도 모르게 어떻게 쓰는 투가 어떻게 됐냐면 어제 나는 공부를 했고 했다. 그저께는 물놀이를 갔었다. 그리고 한 달 전에는 외할머니 집에 갔었었다. 뭐 이렇게 뭐 썼다. 이렇게 많이 했던 경험이 생각이 납니다. 즉 다시 나도 모르게 비문법적이고 표준어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왔다 대신에 왔었다 이런 말을 흔히들 썼던 경험이 있습니다. 자, 그때 왜 그랬을까요? 예, 그게 포인트입니다. 우리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표현을 하면 괜한이 어떻습니까? 그죠? 아주 먼 과거일을 표현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죠. 자신도 모르게. 그죠? 그냥 왔다 하는 것보다 왔었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죠? 제법 그죠? 지금보다가 가까운 과거이고 오래된 과거 오래된 시간적으로 지금부터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아주 먼 오래된 과거의 일을 언급하는 듯한 느낌이 들면 뭐뭐 했었었다 이런 식으로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초등학교 때. 그죠? 근데 제가 성장하고 난 다음에 주위에 있는 국문학 친구들한테 말해서 많이 혼이 났습니다. 넌 모르고 이렇게 썼었거든요. 글 썼었다 그러죠, 제가. 저도 모르게 썼었거든요.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엄밀하게 보면 국어 어법에는 이런 표현 방식이 용인되지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 국어 어법상 시제는 단순 시제밖에 없다.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썼었다 이런 말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통으로 다 단순 과거고 통으로 현재고 통으로 미래일 뿐이지 이런 식의 어법은 한국말에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틀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없던 있던 우리는 어린아이 때 아직 한국말 문법을 배우기 전에 나도 모르게 일기를 쓰면서 했었었다 이런 말을 쓰고 또 아주 먼 걸 강조하고 싶으면 그가 4년 전에 우리 마을에 왔었었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먼 얘기를 강조하고 싶을 때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이런 표현을 썼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포인트가 있다는 거죠. 여기에 포인트가 있다. 자, 이제 돌려서 이렇게 했습니다. 즉 뭐냐? 과거 완료의 가장 중요한 용법이 뭐냐? 과거 완료의 가장 중요한 용법,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가장 중요한 용법이 뭐냐면 요즘은 이런 문법적 용어를 안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 때는 많이 썼어요.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대과거라는 겁니다. 요거는 꼭 아셔야 돼요. 또 과거 완료성을 다 잊어버려줬는데 이건 아셔야 됩니다. 과거 완료 헤드 플러스 PP 요 모양이 나온다는 것은 방금 우리가 지금 우회적으로 접근하듯이 아주 멀고 먼 지금으로부터 거리가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지금으로부터 제법 먼 그런
과어라는 것을 뭔가 강조하고 구분해서 말하고 싶을 때 이 과거 완료를 활용합니다. 그걸 아주 아주 오래된 과거를 제가 여러분보다 더 태어나기 전에 배울 때 일본식 문법으로서 대과거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그냥 과거가 아니고 대과거다. 오래된 과거다. 그래서 이것은 꼭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겠습니다. 과거완료 특별용법 시험에 꼭 나오는 거 뭐다? 대과거다. 대과거. 어떤 과거다? 그냥 과거 속에서도 특별한 과거. 어떤 과거? 아주 먼 과거다. 자, 이건 꼭 해야 됩니다. 자, 특별용이 뭐라고요? 다시 한번 따라서 대과거다. 대과거 뜻이 뭐다? 아주 먼 과거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아주 먼 과거다. 했었다. 우리가 많이 썼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어감을 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과거 완료의 특별용법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다.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좋다. 그러면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마땅한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해왔었다, 했었다, 해본 적이 있었다 이렇게 했지만 한국 어법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교과서나 언어 교과서에 볼 때도 이런 해석 방식은 없습니다. 그냥 이걸 다 뺍니다. 이걸 다 빼고 해왔다, 했다, 해본 적이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버리면 현재 완료와 구분이 안 되잖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해석상으로, 우리말 해석상으로는 현재 완료나 과거 완료나 해석이 구분이 안 됩니다. 말로 표현됐을 때는. 그러나 그 의미는 대과거입니다. 대과거. 아주 먼 과거에 있었던 일을 나타내는 표현 방식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게 없기 때문에 제가 방금 한국말 문법에는 틀리지만 이렇게 넣는 거죠. 그러면 조금 근접하죠. 아주 먼 과거를 쭉 뭐뭐 해 왔었다, 왔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학습할 때는 이 우회적인 것은 그냥 여러분이 머릿속에 방법적으로 외우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머릿속에는 헤드 플러스 PP가 나오면 쭉 뭐뭐 해 왔었다 라고 머릿속에는 새기고 그것을 시험에서 이것을 해석해봐라 할 때는 그냥 현재 완료 똑같이 쭉 뭐 해 왔다 이렇게 쓰면 우리말로 맞는 겁니다. That's okay? 그래도 이해하기 어려울 거예요. 이해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여기 이게 뭡니까? 머그컵입니까? 머그컵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집에 계신 우리 어머니 92세 먹은 우리 할머니는 이걸 뭐라 하시겠어요? 먹으라는 말도 몰라요. 근데 컵이라는 말은 알아요. 그죠? 아무리 할머니라도. 우리 할머니는 여기는 보면서 뿔컵이다 이렇게 말하실 거예요. 뿔컵이다. 그러면 우리끼리 얘기할 때는 여러분하고 우리끼리 신세대 얘기할 때는 야 머그컵 줘. 머그컵에 물 담아줘. 다 통하죠. 근데 제가 할머니하고 얘기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머니 뿔컵 갖다 주소. 뿔컵에 물 갖다 줘. 이렇게 하지 우리 할머니가 알지. 머그컵 하면 우리 할머니가 몰라요. 이해되시겠어요? 즉 뭐냐면 똑같은 뜻을 전해도 그것을 표현하는 것은 우리끼리 신세대끼리 하는 표현 방법과 할머니한테 전달하는 표현 방식이 다르잖아요. 똑같은 거라도 표현 방식이 다릅니다. 그죠? 자, 그럼 적절한 표현이 없을 수 있어요. 적절한 표현이. 이해되시겠습니까? 즉 미국인들이 말하는 이 헤드 플러스 PP 머그컵 하는 것을 우리나라 말로 옮길 때는 적절한 게 없어요. 할 수 없어서 그냥 해왔다라 하고 어물점 표현하고 넘어갑니다. 그래 버리니까 헤드 플러스 PP 현재 완료나 헤드 플러스 PP 과거 완료나 똑같이 그냥 머그컵 보고도 컵이라고 그러고 그죠? 그냥 뭡니까? 유리컵 보고도 컵이라 해버리니 구분이 안 되는 거죠.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우리나라에는 그런 컵이 없으니까. 이해되시겠습니까? 우리나라에는 그런 컵이 없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 없기 때문에 비슷한 걸 들고 와서 뿔컵이라고 하면 들고 와서 머릿속에 여러분이 해왔었다. 그러면 이게 뭐 아주 먼 느낌을 준다.
뭔가 과거 느껴집니다. 아, 맞다. 쌤이 대각을 그랬다. 이렇게 머릿속으로 이해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활용해서 해석할 때는 그렇지. 우리 말에는 그게 없었으니까 할 수 없다. 그냥 컵이라 하자. 그래서 똑같은 현재 완료와 같이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쭉 뭐뭐해 왔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 지금 머그컵 얘기하고 있다. 대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서 지금 과거 완료 시제 인트로덕션 부분을 지금 1회분에 걸쳐서 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과거 완료에 들어가겠습니다. 2회분에 조금 쉬었다가 2회분에 들어가겠습니다. 오케이.